자, 임차권의 대항력입니다. 자, 이 파트도 중요하죠. 자, 왜 임차권의 대항력을 표현하면 물건을 봤을 때는 대항력의 표현이 안 나와요. 왜냐면 물건 자체가 등기가 되고 공시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있고 배타적으로 있다. 물건은 지배권이고 절대적으로 있고 누구에 대해서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고 배타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공시의 필요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등기 제도가 있는 거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자, 채권이라고 하죠. 이 채권은 누구한테만 할 수 있다? 특정의 상대방. 임차권이라면 임대차 계약의 상대방, 즉 임대인에 대해서만 계약의 내용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지 제3자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채권이기 때문에 공시가 안 돼요. 즉 제3자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소유자인 임대인이 자신의 소유권을 제3자에 처분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쉽게 해서 토지에 대해서 예전에도 설명했는데 토지예요. 갑이 소유자예요. 소유자예요. 이 사람이 갑과 을 사이에 토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어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는데 이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누구예요? 갑과 을이에요. 그러면 임차인 을은 누구에 대해서만 임차권 주장할 수 있다? 갑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계약 기간이 토지 임대차 계약이 끝나지 않고 존속 중인 사이에 갑이 병에게 토지를 처분하는 거예요. 즉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매매 계약을 통해서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을 통해서 이 매매 계약은 유효해요. 그리고 매매 계약에 따라 물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쳤으면 병인 소유권 취득해요. 그런데 이 토지를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으면 병은 을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야, 이거 내 건데 너 이거 나가. 내가 쓸 거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터프하게 말하면 너 뭐야? 내가 소유자인데 너 나가. 그럼 대항할 수 있어야죠. 을이 이걸 지금 토지를 좀 사용하고 있는데 너 뭐하고 있는 짓이야? 이거 내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자 입장에서는 방해를 받고 있으니까 방해 제거를 하는 거예요. 너 여기 빨리 나가. 네 거 가지고 나가. 그 얘기를 해요. 그럼 방어를 해야죠. 방어하는 방법은 토지 사용권이에요. 그럼 토지 사용권의 종류는 뭐 있죠? 물건에는 지상권, 전세권이 있고 그 다음에 채권에서 임차권이 있어요. 우리가 배운 것 중에는. 자, 물건 같은 경우는 등기가 돼야죠. 근데 등기된 게 없어요. 단지 임차권만 있어요. 그럼 임차권을 병에게 주장할 수 있냐가 쟁점이겠죠. 그런데 을이 갖고 있는 임차권은 뭐죠? 채권이에요. 그래서 특정의 상대방, 즉 갑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병에 대해서는 주장을 못한다. 그 얘기는 너 이거 뭐하고 있어? 나가. 그러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대항력 문제예요.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권을 계약의 상대방이 아닌 임대인이 아닌 제3자. 근데 수험생 입장은 뭐냐면 새로운 소유자에 대해서도 임차권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는지. 그 얘기는 나가라는 소리에 방어를 할 수 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근데 원칙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그러면 방어력이 없다고 한다면 임대차 계약을 이제 하겠습니까? 못 하겠죠. 임차인 입장에서는 소유자가 바뀌면 막을 수도 없잖아요. 나는 이 땅에서 반드시 뭘 써야 하는데 방어 방법이 없다고 한다면 임대차 계약을 활용하지 않겠죠. 토지 임대차 계약을. 그래서 민법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소유자가 바뀐, 수험생 입장은 그냥 소유자가 바뀐 것이 아니라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를 대비해서 방어 방법을 줘요. 임차권 점을 어떤 경우? 배웠죠. 등기. 임차권을 등기하면 돼요. 임차권을 등기하게 되면 임차권 등기 이후에 소유자가 갑에서 병에 바뀌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등기된 임차권을 누구한테? 병에게 주장할 수 있다. 즉 임대차 계약이 남아있으니까 계속 나는 이걸 쓰겠다. 임대차 계약이 이게 토지 임대차 계약인데 건물주 소유 목적이라면 앞서 배운 것처럼 앞 시간에 배운 것처럼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였냐면 이렇게 방어 방법은 토지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하는 경우 또 뭐냐? 622조 1항. 민법이 정하고 있는 방어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622조 1항은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데 어떤 목적이다? 건물 소유 목적이었고, 그래서 을이 건물을 신축했고, 그리고 신축과 신축 이후에 등기를 했어요. 보통 보존 등기겠죠?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마치 토지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를 한 것처럼 간주한다. 그런 경우에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임차인은 그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두 가지입니다. 앞서 배웠던 것처럼. 이게 민법이 갖고 있는 임차인이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에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임차권 등기와 그 다음 622조 1항입니다. 자, 민법상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토지 임대차 계약이죠. 근데 만약에 임대차 계약에는 토지뿐만 아니라 주택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가가 있죠. 근데 주택 상가는 기본적으로 건물이에요.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이 건물의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방어 방법이 뭐죠? 민법상 지금 방어 방법, 임차인 보호하는 방법, 소유자가 봤을 때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자가 변경됐을 때 그 임차권을 가지고 새로운 소유자가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그런데 건물을 했을 때, 가정했을 때 건물의 경우에는 방어 방법이 첫 번째 임차권 등기에 해당되겠죠. 건물에 대해서도 임차권을 건물, 주택, 상가는 건물이기 때문에 부동산이고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부가 존재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임차권을 등기하게 되면 방어 방법이 생겼죠. 임차인에게. 근데 622조 1항은요. 해당 사안이죠. 622조 1항은 어떤 경우에 건물 등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조항이죠. 그러한 경우에 건물을 신축하고 신축된 건물에 등기를 한 경우 아니면 타인 소유의 뭐 지어진 건물에 이전 등기 방법인데 보통 경우는 보존 등기가 많을 겁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러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주택이나 상가, 즉 건물에 되게 되면 임차권 등기만이 의미가 방어한 겁니다. 임차권 등기. 민법상 임대차 계약일 때. 따라서 주택, 상가의 경우는 민법상 임대차 계약에 따르면 임차권 등기를 하는 경우에만 주택과 상가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대항력이 생겨요. 제가 지금 뭘 설명하면 주택임대차법과 상가건물임대차법이 제정되기 전 그 특별법이 만들어진 상황을 좀 설명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보니까 과거에는 주택임대차법이 80년대에 만들었는데 그 이전에 보니까 이걸로 가지고 충분히 방어가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현실에서는 임차권 등기가 잘 안 이루어졌어요. 임차권 등기를 하려면 임대인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임대인이 이걸 꺼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주택, 상가 임차인은 소유자가 바뀌면 방어하기 힘들었던 거예요. 방어할 수 없죠. 임차권 등기를 해야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어야 존속기간이 남아있으면 그 기간 동안 계속 있는 거고요.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새로운 소유자에 대해서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등기가 안 돼 있으면 방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임대차 계약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주택이나 상가의 소유자가 바뀌면 소유자가 나가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소유자한테, 그 새로운 소유자한테 보증금 달라는 얘기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가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보증금을 뗄 염려가 있으니까.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소유자가 바뀌는 게 아니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담보로 주택이나 상가를 담보해 놓고 돈을 빌린다면 저당권 설정해준 거예요. 그럼 저당권은 물권이잖아요. 그럼 등기된 임차권 등기되지만 채권을 부여해요. 그러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물권과 채권이 싸움 누가 이긴다? 물권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한 문제 때문에 국민들의 자가 소유가 아닌 남의 타인 소유의 주택을 아니면 상가를 빌리는 사람 임차인이 주의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호해줄 필요성이 있겠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 임차권 등기 방법이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임차권 등기가 활용이 많이 된다면 굳이 그게 특별법이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등기가 되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고,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소유자가. 그럼 그 사람은 계약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면 그 기간 동안에 임차인이 계속 목적물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고,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거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임차권 등기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대항력도 등기 생각, 등기를 떠오르는 게 뭐냐면 물건이 등기되면 물건이잖아요. 그 물건이 되면 등기가 된 순간 공시가 되기 때문에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그 지상권이나 전세가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임차권도 등기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는 활용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대항력 할 때 민법과 보고서요 한 다음에 주택